이 비닐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비닐하우스인데요. 많이 불편해서 사용을 잘 안 했고 결국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가꾸다 보면 이 비닐하우스가 꼭 필요한데요. 요즘 같은 겨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만들면 보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서 싹이 나온 모종들을 보관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닐하우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비닐하우스는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열고 닫기가 아주 편하면서도 또 이중이라서 보온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비닐하우스 만드는 방법이 외국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비닐하우스 만드는 방법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비닐하우스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만드는 거 잘 보셨다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이게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이걸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철물점에 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재들 전부를 한 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 분야의 고수이셔서 사용 목적을 설명해 드리면 잘 알아들으시고 목적에 딱 맞는 물건을 잘 찾아주십니다. 인삼실인데 예. 햇볕에 10년이 가도 괜찮아. 예.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것보다 용도에 더 잘 맞는 자재를 추천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 바닥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처럼 이런 틀밭이 있다면 틀밭 사이즈에 맞춰서 틀을 짜시면 되고요. 이런 틀밭이 없다면 그냥 흙을 평평하게 고르신 다음에 그 위에 만드셔도 됩니다. 먼저 틀밭의 사이즈를 재고 그 사이즈에 맞게 나무를 자릅니다. 자른 나무를 틀밭 위에 올려놓고 긴 나사를 사용해서 고정합니다. 이렇게 긴 나사를 박을 때는 먼저 이렇게 구멍을 한번 뚫고 나서 나사를 박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틀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금방 합니다. 이 틀 위에 비닐하우스를 얹을 겁니다. 이 PVC관은 16mm인데요. 이게 비닐하우스 만들기에 제일 적합한 굵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얇으면 너무 약하고 또 이것보다 굵은 사이즈는 구부릴 때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PVC관 마개인데요. 16mm 사이즈에 딱 맞는 마개입니다. 이 마개를 이런 식으로 나사를 박아서 틀 위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마개 한쪽에 PVC관을 끼우고 힘을 줘서 구부린 다음 반대쪽 마개에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대로 쓸 관을 자를 때는 처음에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다시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관을 자를 때 좀 넉넉하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다 싶으면 그때 조금 더 잘라내면 됩니다. 이 틀밭의 길이가 3m 20인데요. 이 정도 길이에는 활대 4개를 놓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면 마개가 8개 필요하겠죠?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만들 거니까 마개가 총 16개 필요합니다. 활대를 모두 끼웠다면 다음으로 이 활대들이 움직이지 않게 활대를 가로지르는 긴 대를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고정할 때는 이런 T자 모양의 연결용 부속을 사용해서 고정하는데요. 4개 활대 중에서 양쪽 끝 활대에 이 T자를 3개씩 넣어주면 됩니다. T자 연결 부속을 고정할 때는 이렇게 구멍을 먼저 뚫고 그리고 나사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했다면 PVC관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먼저 한쪽을 끼우고 다음 반대쪽으로 가서 잘라낼 부위를 표시합니다. 여기 T자 끝에 딱 맞춰서 관을 자르면 안 되고 더 길게 잘라야 합니다. 고정대는 3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 하나 그리고 양 옆에 하나씩. 잘라낸 관 3개를 T자 부속에 끼워서 고정을 합니다. 끝부분은 T자로 고정하지만 중간 부분은 이런 절연 테이프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비닐을 쳐야 합니다. 비닐을 구입하실 때는 여건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입한 이런 비닐하우스 전용 비닐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설치하면 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요. 좀 비싸고 저처럼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반면 비닐하우스 전용 비닐이 아닌 경우는 저렴하고 또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가서 1년에 한 번꼴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비닐을 자를 때는 길이를 잘 맞춰서 잘라야 합니다. 활대의 길이를 재서 활대보다 넉넉하게 자르면 되고요. 또 긴 쪽을 자를 때에는 높이 그리고 고정대 길이를 재서 그보다 넉넉하게 자르면 됩니다. 제 비닐하우스의 경우 높이가 70cm 그리고 고정대가 3m 20cm이니까 총 4m 60cm가 필요한데요. 이보다 더 넉넉하게 잘라서 비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비닐을 고정해줘야 하는데요. 고정을 할 때 사용했던 이 파란색 자재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사온 건데요. 원래 저는 얇은 나무로 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재가 가볍고 유연해서 나무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사용했던 자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쪽 전체를 이런 식으로 나사를 박아서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고정할 때가 중요한데요. 반대편을 고정할 때는 비닐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 부분을 고정할 때는 먼저 비닐을 잘 접고 그리고 여기도 팽팽하게 당기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비닐을 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주어도 튼튼하지만 바람이 불 때 펄럭이지 말라고 이런 고정 클립으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쪽 비닐하우스를 완성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보온 효과가 훨씬 더 좋은 이중 비닐하우스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맨 끝부분의 마개의 위치입니다. 중간 부분은 마개를 같은 위치에 고정하셔도 되는데요. 끝부분의 마개는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 위치에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쪽 비닐하우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맨 땅 위에 비닐하우스를 만드시는 경우는 이제 손잡이만 달아서 비닐하우스를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틀밭 위에 비닐하우스를 만드시는 경우라면 손잡이 반대편에 장석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속의 이름이 장석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철물점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를 열어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나무를 받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나무만 받쳐놓으면 바람이 불거나 실수로 나무를 쳐서 받쳐놓은 나무가 넘어지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양쪽에 끈을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먼저 나무를 받쳐놓은 상태에서 끈을 꽉 잡아당기면서 연결해주면 나무가 그 사이에 꽉 껴서 넘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무 사이에 틈이 있죠? 겨울에는 이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풍지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나무라서 잘 안 붙을 수 있으니까요. 나사로 중간중간 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비닐하우스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잡이 옆에 이런 잠금고리 하나를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비닐하우스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